자, 그러면 네. 이제 돈에 대해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 다니쌤은 그 재테크 그리고 또 부동산의 전문가로 이제 이름이 알려지셨는데 네.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그런데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네. 저는 이제 부동산 말고도 뭐 마케팅, 1인 기업, 또 독서, 지금 유튜브, 뭐 다양한 이제 전문 영역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요. 정말로 아, 그래요? 뭐 항상 뭐 학교 다닐 때 하위권이었고 대학교도 억지로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냥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항상 이제 하위권이었죠. 이제 기본적으로 좀 낮아요. 그 지능 지수가. 그랬던 제가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영역을 40대 이후에 만들었는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무나. 첫 번째는요. 제가 그 당시 이제 부동산을 이제 처음 입문할 때 그 최근에 나와 있는 1년에서 3년차 책을 다 사다 봤어요. 이제 돈이 없을 때는 가서 직접 보고 한 200권을 넘게 보고 그리고 그 당시에 1년 동안요? 네. 집중적으로 봤죠. 이제 처음에는 한 권 볼 때는 힘들어요. 며칠 걸리죠. 근데 이제 배경 지식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련 서적을 읽을 때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읽게 되죠. 2권, 3권씩.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책의 저자들이 강의했던 것들, 그 당시에 강의했던 것들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단하죠. 시간과 약간의 돈을 투자하면 되는데 남들이 이 평생에 저도 이 책에 제 어찌 보면 평생의 지식과 지혜를 여기다 담았는데 모든 저자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책을 제가 한 15,000원 주고 하루 만에 내 지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책을 100권, 200권을 읽게 되면 전문가가 되죠. 또 그런 분의 강의를 직접 들으면 그렇게 되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부동산 관련 서적 또 집중적으로 부동산 관련 강의를 이제 모두 들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한 1년이 지나가니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왜 책에 네. 길이 있다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게 잘 안 와닿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시니까 정말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이제 책에 길이 있다는 말을 제가 요즘 이제 몇 가지 영역을 하면서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0 이후는 돈 버는 무기가 네. 2030 때와는 다르다라는 네. 말씀을 책에서 네. 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좀 전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젊었을 때 모르지만 나이가 40대, 50대가 돼서 한번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지금 정년도 원래는 이제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직장인들 평균 은퇴 나이를 보면 49살 전후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100세 시대인데 50에 은퇴해서 나머지 5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 없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40, 50대 직장인들한테는 부동산 재테크만으로만 은퇴 준비를 또 노후 준비라는 건 사실적으로 힘들어요.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플랜 B 재테크라고 해서 평생의 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을 직장 다니면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1인 시창업 같은 경우. 네. 그래서 40대 이후에는 내가 언제 직장이 잘릴지 모른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찍 부동산 재테크를 시작하고 이것만으로 물론 노후 준비가 되면 상관없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직장 다닐 때 내가 나가서 평생의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랜 B를 준비하시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재테크죠. 부동산 재테크, 그다음에 나 재테크.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 무기, 돈 네. 버는 무기 세 가지를 언급하셨거든요. 네. 책에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네. 어떻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변화 적응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40 이후에 새로운 영역들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머리는 좀 좋지 않지만,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40 넘어서도 뭐 블로그니, 카페니, 밴드니, 또 카카오니, 또 지금 유튜브까지 그 시대에 맞는 이런 채널들을 빨리빨리 잘 옮겨 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찰스 다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끝까지 살아남은 종은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이 좀 유연해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 변화의 시기에도 이 변화 적응력만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제 생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초등 때 보면 맨날 1, 2, 3, 4번 중에 사지선다 내지는 오지선다로 그 중에 답을 하나 잘 선택하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그리고 직장을 할 때도 우리 시험 봐서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죠. 승진 시험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우리 세대 때까지만 해도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만 잘 고르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1번부터 4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택지 중에서 그 하나를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제 문제 해결력이죠. 그냥 1번부터 4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거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해결력.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공부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어떤 상황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력을 이제 키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제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네. 제가 이제 마케팅 이제 수업도 하는데 마케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차별화입니다. 지금 보면 유튜브도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예요. 네. 그럴 때 뭔가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야만 사람들한테 이제 인식이 되고 또 그게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나를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제 차별화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는 40 이후에 변화 적응력. 나이가 들면 잘 변화를 못 하세요, 그죠? 그렇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변화 적응력,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력, 그다음에 이제 차별화 능력. 요 세 가지를 잘 해낸다고 하면 얼마든지 40이 아니라 60 이후에도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네. 우리 다니쌤처럼 강하신 분들은 네. 쉽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습득을 하고 네.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정말 그게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어려운 분들은 그러한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잖아요. 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 딱 굳어지죠. 네. 그래서 잘 바뀌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도 내가 해왔던 패턴대로 이렇게 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참 바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답도 역시 똑같습니다. 독서입니다. 왜냐하면 독서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 나의 고정된 생각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있고 다른 생각을 읽을 수가 있고 해서 굉장히 생각이 유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변화 적응력, 또 문제 해결력, 또 차별화 능력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가 굉장히 따분하고 당장은 뭔가 결과가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건 이게 어느 정도 독서량이 되고 수준에 차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 믿고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력을 하시고 하셨는데도 안 되시면 담임쌤 찾아가시면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책임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요새 정말 살기가 힘들다라고 말을 하는데 담임쌤은 지금 시대가 정말 돈 벌기 좋은 시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괴리가 좀 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제 제가 이제 50대인데 50대는 어렸죠.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이 다 경쟁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또 고등학교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대학교를 아무나 받아주진 않잖아요. 네. 점수가 좋아야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네. 또 그렇게 어렵게 대학교 가서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각종 또 스펙을 쌓아야 돼요. 토익, 뭐 학점, 각종 자격증.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직장이라는 데를 들어가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 또 진급을 해야 되잖아요. 직장은 들어간 이제 입구고 거기서부터 또 내가 진급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제 사회에서 이 성공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에서 사람 뽑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어떤 일정 궤도 오를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데요, 이 지금의 이 시대, 인터넷 시대, 또 SNS 시대에서는 내가 머리만 잘 쓰면 이런 자원, 이런 환경을 이용해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도 뭐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누가 한 2년, 3년 동안 유튜브에서 뭐 한 달에 뭐 억을 버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유튜브 한 지가 한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뭐 광고 수입으로만 들어오는 게 한 달이 1,000만 원이 넘고 그 다른 이제 부대 수익까지 하면 꽤 많습니다. 불과 이제 제가 이걸 전업으로 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4-5시간씩 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1년 3개월 만에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거에 이제 관심이 없었고 또 관심이 있었다고 할지도 이걸 자세히 몰랐고 또 이걸 실천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관심이 있었고 이 방법을 알게 됐고 매일매일 했을 뿐이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뭐 1년에서 3년 정도만 한다고 하면 웬만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많은 그 소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차면 단순히 뭐 연봉 5천, 6천이 아니라 억대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어떤 그 진입장벽 없이, 그죠? 이거 하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진입장벽 없이 할 수 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제 부를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지금이 가장 이제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일단 그 이러한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단 배워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네. 또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돈을 밝히면 되게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속된 그죠? 사람처럼 네.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도 예전에는 돈은 뭐 쓸 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제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해야 멋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생각이 결국은 내 현실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성공자들 또 부자들을 보면요. 돈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돈을 이렇게 꾸기고는데 부자들은요. 항상 그 돈을 지갑에 빳빳하게 아주 사랑스럽게 간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건 뭐냐면 돈을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것을 남들이 돈 좋아하면 속물처럼 보지 않을까 이런 시각 때문에 자꾸 이런 생각에서 멀어지는 것 같은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네. 특히 좀 많은 사람들이죠. 네. 그 계속 해오던 말이 뭐냐면 네. 돈을 쫓으면 안 된다. 네. 그러면 돈을 못 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다니쌤은 이제 여기 책에서 네. 정말 하루 종일 돈을 생각해야 돈이 모인다. 네. 예,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세미나 나갈 때 A4지를 나눠주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 써보세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직장인들은 거의 대부분 하나? 거의 대부분 못 쓰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직장 생활만 해봤지 다른 돈벌이 하는 걸 이제 못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돈 버는 방법을 써보라고 하면 10개, 20개 막 써요. 저 역시도 돈 버는 방법을 제가 나름대로 좀 써놓고 정리한 것 같았는데 100가지가 넘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씩 해갈 것들이죠. 네. 돈에 대한 생각을 이제 꾸준히 하다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되면 관찰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또 사람을 만나면서 또 TV를 보면서 모든 게 다 이제 돈 벌 수 있는 이제 방법과 수단으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돈에 대한 그 사랑이 계속 있게 되면 이게 관심이 되고 또 세상을 관찰하게 되고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들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젊었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앞으로 많이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나가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뭐 더 불려지면서 이렇게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정말 40대, 50대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 아니면 가진 게 없는 분들 이때 뭔가 다시 돈을 모으는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게 너무나 좀 허망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도 노력하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노력은 하잖아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그렇게 우리가 길지 않아요. 40대, 50대 때 그래 열심히 새로 시작해서 10년만 하면 우리 그 아웃라인으로 보면 이제 10년 1만 시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10년만 열심히 하면 나도 잘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그 시간에 굶어 죽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40 넘은 나이에서 몇 개 영역의 전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택과 집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근데 저는 새로 진입을 했고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시장에서는 10년, 20년 해도 절대로 그분들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썼던 전략이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제 저는 이제 일반 부동산 재테크를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때 40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 3년 내에 은퇴하려는 40대 직장인들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
이제 포지셔닝을 했어요. 네. 전 세계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 하나뿐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3년 내 은퇴하려는 40대 직장인들을 위한 부동산 재테크.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최적화된 이제 해법,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더 이제 빠르게 시장에서 제가 인식이 됐고, 저도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0대, 50대에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요, 시장을 좁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될 테야, 나는 마케팅 전문가가 될 테야가 아니라 이걸 좁혀서 이제 시장에 어떤 한정된 분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문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병원 마케팅 전문가, 그리고 이제 시장을 좁히고 또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좁혀서 치과 병원 마케팅 전문가로만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좁은 분야만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을 넓히면 10년 해도 힘들걸, 시장을 좁혀서 선택과 집중을 하면 내가 그 분야만 깊이 파면 되기 때문에 1년 만에도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하신 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그 해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이미 그 이전에 어떤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나름대로 자기 영역을 이제 일해 오신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자기 영역에 대해서는 매력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항상 새로운 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걸 찾으신단 말이죠. 네. 어떤가요? 40, 50대에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만의 어떤 그 일을 하기 위한 어떤 그 평생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를 찾는 게 맞나요? 아니면 자기가 이제까지 일해왔던 그 분야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제 그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벌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100억을 벌기까지는 사실 많은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개인적인 사생활부터 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돈 버는 데만 이제 올인해야 되죠. 근데 그렇게 20년, 30년 뒤에 100억을 벌게 되면 그때는 좋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제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보지 않았던 영역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전문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내가 잘하지만 그게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건 불행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해가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돈벌이로 만드는 방법은 이제 별개의 문제인데 그것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이제 돈벌이로 만드느냐는 이제 제가 한 이제 그 뭐 비즈니스 모델 또 마케팅 이런 것들로 이제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걸 하는 내내 과정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또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책에서 제가 참 흥미로운 어떤 그 제목을 봤는데 단무지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이게 뭔가요? 제가 썼던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40 넘어서 해왔던 방법인데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단무지는 앞에 첫 자를 딴 건데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근데 사람들이 똑똑한 분들은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이걸 할까 말까 하는데 이거 뭐 검토도 하고 그러다 이제 결국 못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새로운 영역에 단무지 정신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식하게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그래서 이 단무지 정신이 있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그 증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왜 보면은 왜 내가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스스로 마음을 먹었어도 왜 그러한 생각을 주변 사람이나 누구에겐가 이야기하면 주변 뭐 가족이 됐든 뭐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되겠어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 이제 약간 올라왔던 용기가 다시 사그라들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조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걸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타인의 조언을 보면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할 때 제가 이제 부동산 재테크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이제 같이 오시잖아요. 근데 보면 항상 남편은 찬성하는데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찬성하면 남편이 반대하고 결국 그 적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마라 하는 분이 정말 그걸 해본 사람이면 그 분야 전문가라면 이제 받아들일 텐데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이기 때문에 이제 염려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가족 친지의 말이 아니라 친구의 말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성공한 분들을 통해서 그 답을 그 조언을 이제 들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또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반대하게 되면 나도 이게 아닌가 하고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이때 좋은 방법이 이제 이겁니다. 내가 일단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네.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승자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이 큰 목표를 이루기 전에 그걸 가기까지의 작은 앞에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이제 이루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아까 100권 정도 읽으면 준전문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번 한 주 동안 책 2권을 읽는 거를 목표로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책 2권을 읽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완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100권 읽을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이게 이제 승자 효과인데 그래서 뭔가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의 이걸 잘게 쪼개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뤄내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고 또 옆에서도 그걸 보면서 말리지 않으실 거예요. 이 친구 해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승자 효과를 이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